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기초 10주차 2차시 내용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복습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뭐 그 내용이 참 사실 길었다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랬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학습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렌즈의 특성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나중에 임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각각의 특성에 맞는 렌즈들을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은 뭐 내가 뭐 학습 뭐 목표라거나 이런 데서도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뭐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국가 시험에서는 뭐 중요하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요즘은 거의 제조 방식 자체가 두 가지로 되게 단순화됐어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름은 생소하겠지만 뭐 주용 주조법이라는 제조법으로 뭐 거의 99% 생산이 되고요.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선반절삭법으로 또 99%다 그 제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임상적으로는 뭐 특별히 뭐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게 뭐 어떻게 뭐 더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뭐 물론 똑같은 제조 방식이라도 각각의 회사에 따른 조금 특성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골자는 그렇다. 그래서 지금 2차 시에서 하는 내용은 그냥 참고 삼아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렇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진다더라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내용이니까요. 학습 내용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 특징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부터 했어야 됐는데 또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조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서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이런 제조 방법에 따라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 줄 수 있는, 선택해 줄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교재는 콘택트 렌즈 실무 대한나래 출판사에서 2021년도에 네, 출판한 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그 에프론 그 콘택트 렌즈 프랙티스일 겁니다. 그 영어로 된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책인데 그 책을 번역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도 이 에프론이라는 그 사람이 쓴 이 콘택트 렌즈 책을 다양하게 공부했고 봤는데 정말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근데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웠는데 몇몇 교수님들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반절삭법, 회전주조법, 주용주조법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만든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각각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런 그 광학적인 디포커스, 즉 흐림을 얼마나 잘 교정을 해줄 수 있는지 광학적인 디포커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근시를 얼마나 잘 교정할 수 있는지 원시 또는 난시를 얼마나 잘 교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게 되고요. 또 이 렌즈 표면을 얼마나 매끄럽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동일한 도수라도 더 선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런 광학적인 다양한 특성들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또 이런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하나의 렌즈를 만드는데 뭐 시간이 상당히 적게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조 방법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렌즈 하나를 만드는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니까 렌즈 콘택트 렌즈 자체의 이런 판매 가격이라거나 공급 가격도 비싸지게 되겠죠. 자,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별표가 3개 쳐져 있는데요. 이건 사실 임상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전에 서두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임상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중요성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자, 선반절삭법이라는 그 제조 방식인데요. 이 선반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미리 올려준 그 동영상을 본 것처럼 이런 뾰족한 날카로운 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다 보면 어떤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어디에다 꽂아놓고 막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뾰족한 걸로 막 나무를 깎아서 나무 그릇도 만들고 뭐 무슨 뭐 어떤
무슨 꽃병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서랍에 손잡이도 만들고 이런 거 영상 본 적 있잖아요. 그게 선반이에요. 콘택트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정교한 선반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선반을 이용해서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그 콘택트 렌즈 재질을 깎아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왼쪽에 단점이 두 가지 있다라고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전주조법이나 주용주조법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주용주조법을 그냥 정말 심플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오목한 데다가 렌즈 재질인 모노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좀 반대로 얘는 오목하잖아요. 얘는 볼록한 이 틀을 만들어서 꽝 하고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4장에서 설명했었죠. 중합반응 설명하면서 열을 가해서 중합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노머를 형태를 이렇게 틀에 넣어서 만들고 열을 가해서 중합반응을 시켜서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방법이 주용주조법입니다. 그냥 상당히 사실 절차 자체가 간단하죠. 재질 넣고 이렇게 꾹 찍어서 그냥 만들면 그만이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선반절삭법은 어떠한 콘택트 렌즈 재질을 쭉 하고 뾰족한 것으로 깎아서 만드니까 우 하고 깎고 또 얘를 돌려서 또 뒤쪽을 붙인 다음에 또 뒷면을 깎고 또 렌즈의 전체 직경도 깎아서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하나의 렌즈를 만드는데 선반절삭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단가가 비싸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하나 그냥 깎아서 만들고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좀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주용주조법을 또 예를 들자면 이런 틀을 여러 개 쫙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 놨다. 그럼 동시에 재질을 100개 쫙 넣고 꽝꽝꽝꽝꽝꽝 하든지 한 번에 100개를 쿵 하고 찍으면 한 번에 100개의 렌즈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선반절삭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 깎고 또 하나 깎고 또 하나를 깎아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하나의 렌즈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라서 제조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량 생산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장점은 없는가? 이렇게 또 물음표를 또 쳐놨죠. 그러면 이런 선반절삭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맨 뒤에 수업 끝날 때쯤에 다시 정리해 주겠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용주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에다가 앞몰드와 순몰드에다가 그 재질을 넣고 꿍 하고 찍어서 만들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뭐 이 렌즈의 뭐 베이스 커브라거나 뭐 직경이라거나 이런 거 막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반절삭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쫙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 베이스 커브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문을 했는데 뭐 베이스 커브가 조금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바꿔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다시 얘를 좀 깎아서 만든다거나, 사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냥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렌즈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뭐 추가적으로 더 깎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렌즈의 이런 베이스 커브 같은 경우도 뭐 7.85면 7.85 틀에다가 딱딱딱 찍어 만드는 주용주조법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안경사가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7.82mm의 베이스 커브가 필요하다고 하면 7.82mm 이렇게 딱 그 컴퓨터에다 입력만 하면 7.82mm의 베이스 커브로 깎아주죠. 그러니까 변수의 조정이 상당히 좀 쉽다. 뭐 또 더 정밀한 그 도수 조정을 할 수 있고 더 정밀한 베이스 커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뭐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조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말로 한번 쭉 설명하고요. 뒤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면 되니까 뭐 유튜브에다가 콘택트 렌즈 선반절삭법 하면 이 내용 동영상 나와요. 그거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찌됐든 이 텍스트로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요한 게 요거예요. 첫 번째, 후면을 가공하는 게 가장 처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뭐 준비해 놓는다는 게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한번 합시다. 사실 영어로 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이렇게 그 단추같이 생겨 있다고 해서 버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찌됐든 얘가 콘택트 렌즈 재질이라고 치면 이렇게 콘택트 렌즈 재질인 버튼을 이렇게 얘가 지금 아주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얘는 동그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렌즈의 선반을 이용해서 뒷면을 먼저 깎아 주어서 뒷면을 깎아서 그 사람의 착용할 사람의 각막에
곡률 반경에 맞추어서 콘택트 렌즈 후면에 베이스 커브를 먼저 깎아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착용할 요 눈에 휘어진 정도의 콘택트 렌즈 후면을 먼저 맞춰 깎는 공정이 첫 번째 공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국가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반절삭법의 뭐 이런 제조 순서에 대해서 뭐 순서대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고 쭉 나오거든요. 그때 렌즈의 후면을 먼저 깎아서 가공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상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렌즈 후면을 깎은 다음에 이 재질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실제 각막보다 이 버튼의 크기는 되게 커요. 재질의 크기는. 그래서 후면을 깎은 다음에 이게 그 사람의 사용해야 하는 각막의 크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또 선반을 이용해서 쭉 깎아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직경도 베이스 컵을 깎고 그 다음에 요 직경을 그 사람 각막에 착용할 수 있게끔 그 크기에 맞춰서 렌즈의 직경을 좀 줄여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가공, 또 이렇게 도수나 베이스 컵을 재봤더니 도수가 잘 안 맞고 베이스 컵이 잘 안 맞으면 좀 추가적으로 미세한 좀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요. 선반절삭법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대로 착용하게 되면 착용감도 너무 안 좋고 광학적인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부드러운 그 천 같은 걸로 이용해서 기계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마를 해가지고 이 뒤에 면을 아주 부드럽게 가공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는 게 세 번째 공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의 전면을 절삭해서 렌즈의 도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후면에 베이스 컵을 선정한 다음에 이 앞면은 일단 평평하잖아요. 여기를 쭉 깎으면서 이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도수가 뭐 마이너스 3이라면 이 전면을 잘 깎아서 뒤에 베이스 커브와 앞에 깎이는 면을 잘 계산해서 결국은 이 콘택트 렌즈의 도수가 설정되는 이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인 전면 절삭 과정에서 이 콘택트 렌즈의 도수가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절삭을 했으니까 또 앞면, 뒷면을 연마했듯이 또 앞면도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해서 울퉁불퉁한 것을 좀 부드럽게 연마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커브가 잘 만들어졌는지 또 도수는 정확하게 이 착용자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건조 상태에서 이런 변수들을 검사합니다. 베이스 커브, 직경, 또 렌즈의 굴절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과정이 여섯 번째 공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소프트 콘택 렌즈를 식염수에다 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식염수에다 담가야 얘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 렌즈를 식염수에 수화시키기 전에는요. 이 재질도 그렇고 소프트 콘택 렌즈 재질이나 하드 렌즈 재질이나 딱딱해요. 근데 이 재질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 제조 공정에서는 이 선반절삭법에서는 이 재질이 딱딱한 재질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 가공을 하고 후면 가공하고 전면 가공하고 한 다음에 식염수에서 담그면 얘가 말랑말랑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장을 해요. 소프트 콘택 렌즈를 포장을 한 다음에 멸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안에 뭐 혹시라도 뭐 세균 같은 게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세균이 있는 채로 착용하면 안 되니까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반절삭법 이런 그 제조 공정은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장을 해가지고 뭐 판매할 수 있게 안경원으로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이 왼쪽에 보면 QR코드를 내가 이렇게 놔놨어요. 이 QR코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이 선반절삭법에 대한 이런 그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먼저 본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안타까운 건 좀 그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 밑에다 자막을 달아서 한번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조 공정, 좀 전에 텍스트 글로 봤던 걸 좀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폴리머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 콘택 렌즈 자체의 모노머,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모노머를 열을 가해서 중합 반응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고체 상태로 딱딱해지거든요. 이 딱딱해진 상태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싹둑 잘라내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폴리머 로드라고 하고 로드는 막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톡 하고 잘라내요. 그러면 이게 버튼 상태가 되고 요 적절한 두께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폴리머를 준비하고 요거는 뭐 예비 단계니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없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후면을 가공해서 베이스 커브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즉 그 착용할 사람의 각막의 곡률 반경에 맞춰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을 가공하는 게 첫 번째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전면을 가공하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마 과정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면을 가공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전면을 이렇게 평평한 게 앞으로 오게 만들어서 다시 선반으로 가공을 해서 후면을 가공하고 그 직경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전면을 가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렌즈의 굴절력이 뭐 마이너스 3이든 플러스 3이든 뭐 마이너스 4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맞추는 그런 공정을 거치겠죠. 전면 가공 과정은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설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표면 연마 과정을 또 쭉 하고 거친 상태에서 표면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또 뭐 울퉁불퉁한 데는 없는지 또 뭐 어디 뭐 깨진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한 상태에서 식염수에 담가서 수화를 하고 표면 검사를 해서 표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식염수에 유리병을 담가서 이렇게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멸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보통 멸균을 하는데 고온에 멸균을 하는데요. 한 120도 정도로 이 멸균을 해서 세균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경사에게 공급한다, 배송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6분 정도가 지나고 있어서 조금만 빠르게 진행할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회전주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제조 공정인 회전주조법입니다. 근데 회전주조법은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암몰드, 오목한 몰드를 만들고요. 얘가 이렇게 그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액체 상태의 모노머를 여기에다가 주입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암몰드의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콘택트 렌즈의 전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한데 과거에는 이 전면, 그러니까 암몰드의 휘어진 정도는 그냥 구면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렌즈의 이렇게 전면의 휘어진 정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킵니다. 휙 하고 회전시켜요. 여러분들 그 소뚜껑 위에다가 그 부침개 해놓고 부침개 이렇게 부쳐 먹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부침개 그 반죽을 조금 물을 많이 탄 상태에서 거기다 놓고 이 소뚜껑 손잡이를 잡고 휙휙휙 하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좀 퍼지겠죠. 근데 밑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침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좀 상상하면 회전주조법은 뭐 그 내용이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게 조금 헷갈리는 걸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스테인레스 스틸 도구 또는 인서트를 가지고 콘택트 렌즈 전면의 치소와 일치하는 정확한 면을 제공하기 위해 뭐 연마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 그 회전주조법을 할 때 모노머를 놓고 이 회전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좀 단가를 싸게 하려고. 근데 이 플라스틱 재질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 안 되죠? 어찌됐든 이렇게 그 스테인레스 쇠로 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볼록한 쇠 구 같이 만들고 거기를 이렇게 쇠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그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구형에 맞추어서 이렇게 오목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죠. 플라스틱 몰드가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재질을 넣고 돌려서 만드는 게 회전주조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뭐 스테인레스 스틸 도구 이런 거는 뭐냐면 요 암몰드, 플라스틱 암몰드를 만들기 위한 순몰드를 스테인레스로 만들고 여기에 플라스틱을 부어서 요 암몰드를 만들어요. 그럼 몰드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럼 요 쇠에다가 계속 플라스틱을 부으면 또 암몰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 만들어지죠. 그 암몰드를 기계에다가 여러 개 꽂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모노머를 넣어서 회전시키면서 열을 가해서 중압 반응을 일으켜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어쨌든 내가 한번 동영상 보여줄 테니까요. 동영상 보고 이해하면 좋은데, 자, 어찌됐든 회전주조법은 그냥 부침개에 부쳐 먹는 거 딱 생각하면 뭐 그거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뒤에서 특징은 따로 모아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자,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요.
뭐 줄칠 곳 있으면 줄치면 돼요. 플라스틱 오목 암몰드를 만든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인서트를 만들어서 그 위에 플라스틱을 부어서 암몰드를 만들고 이 암몰드에다가 렌즈 재질을 부어서 이걸 회전시켜가면서 만드는 게 회전주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회전주조법은 아까 설명한 게 단데 자, 회전주조법의 제조 과정은 오픈 몰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를 어떤 이렇게 막 먼지가 없는 막 이렇게 박스 같은 데 넣어서 여기다 모노머를 넣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공기 중에서 이 몰드에다가 몰드에다가 그 모노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떠 있으면 이 먼지가 렌즈에 들어가면 이 렌즈의 광학적인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라서 이 용어가 좀 이해되지 않을까 봐 줄쳐놓은 거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조 공정을 한번 설명하면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모노머를 플라스틱 재질의 오목한 몰드에 주입하고 몰드를 중심축으로 해서 회전시킨다. 회전시킨다. 따라서 이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 렌즈에 뭐가 결정되냐? 이 콘택트 렌즈의 전면은 뭐에 따라 결정돼요? 이 몰드의 여기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콘택트 렌즈의 전면은 결정되고 이 렌즈의 회전에 따라서 후면의 휘어진 정도가 결정됩니다. 즉 베이스 커브는 이 몰드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렌즈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쫙 하고 좀 두껍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렌즈의 굴절력은 좀 마이너스 도수 쪽으로 좀 변화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마이너스 도수가 높아지게 되고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 가고 그래서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는 그런 공정이 있다. 이게 회전 주조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시켜서 어떻게 해요? 얘를 계속 회전만 시키게 되면 얘가 액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열을 가하고 자외선을 쏴서 얘를 중압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게 되는 건 과정이 회전 주조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가 말로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보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 제조하는 그 제조실이고요. 자,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설명돼 있죠. 그래서 이 회전주조법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겠지만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인레스 인서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몰드만 그냥 수백 개 만들어 놓으면 이 기계에 수백 개를 꽂아놓고 수백 개를 돌리면서 렌즈 모노머를 붓고 자외선을 쏘고 열을 가해서 중압 반응을 일으키면 한 번에 막 100개의 렌즈가 만들어지니까 이 회전 주조법으로는 상당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1980년대 이때 이 일회용 렌즈를 만들 때 정말 대부분 다 이 회전주조법의 형태로 이 제조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회용 렌즈의 비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값싸게 일회용 렌즈를 막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그 회전주조법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게 이 아래쪽에 봐봐요. 단점이 있어요. 후면에서 전면으로 이어지는 가장자리 부분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 불완전하게가 아니라 완전하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렌즈가 이렇게 회전되는 상태로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면하고 후면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 그러니까 요걸 쉽게 얘기하면 후면에서 전면으로 이어지는 가장자리 부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렌즈 끝부분 있잖아요. 이 렌즈의 끝부분을 엣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만들 수 없고요. 회전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그 끝부분이 너덜너덜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렌즈가 딱 그 중압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 딱딱해지면요. 이런 그 동그란 틀 같은 걸 이용해서 꾹 하고 눌러서 렌즈의 이런 그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선반으로 그 가장자리 부분을 다듬어서 만든다거나 이런 좀 사실 추가 공정도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단점이라고 하는 건 렌즈 가장자리 이 엣지 부분의 형태를 쫙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지 못해서 좀 가장자리 부분을 만드는 추가 공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자, 마지막 주형주조법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자, 회전주조법 요거 그림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자,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긴 한데 자, 여기서
첫 번째 그 인서트를 만들죠. 얘는 그 화면 잘 보이나요? 먼저 수커트를 만들죠. 얘는 스테인레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부어서 요거 앞 몰드를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 앞 몰드 플라스틱 재질의 앞 몰드를 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인레스를 만드는 건 단단한 걸로 만들어야 이 몰드를 똑같은 모양의 몰드, 앞 몰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앞 몰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모노머를, 콘택트 렌즈 재질은 모노머를 주입하고 렌즈를 회전시키면서 여기다가 뭐예요? 자외선을 쏘고 열을 가해서 중압 반응을 일으켜서 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렌즈 이 가장자리 부분이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삐뚤삐뚤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이제 다듬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고요. 딱딱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데는 회전되는 휠 같은 데다 얘를 이렇게 문질러서 그 가장자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틀에 눌러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그 한 번에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여튼 방법은 사용됩니다. 어찌됐든 가장자리 연마 공정이 필요하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놔요.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국가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절삭법에서는 가장자리를 뭐 따로 다시 뭐 연마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후면 절삭하고 그러면서 직경 만들고 전면 절삭하면서 엣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회전주조법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붙인 게 가장자리 보면 막 삐뚤삐뚤 하잖아요. 아주 막 붙인 게 가장자리가 막 이렇게 반듯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붙인 게 가장자리를 아주 동그랗게 이렇게 연마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렌즈가 잘 만들어졌는지 뭐 엣지나 뭐 도수 상태 이런 건 잘 맞는지 렌즈 미터로 도수도 확인하고요. 이 곡률 반경은 잘 만들었는지 엣지 부분은 깔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염수에 담그면 얘가 또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다음에 또 수화 상태에서도 한 번 더 건조 상태의 그 굴절력과 수화 상태의 굴절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수화 상태의 굴절력이라거나 렌즈 직경이라거나 베이스 커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수화 상태에서 이런 재원들을 검사합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요런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식염수를 담고 여기다 밀봉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없어지도록 멸균한 상태에서 요거 팩 단위에 담배깍 같은 상태로 팩에 담아가지고 안경원에 공급한다. 얘가 회전주조법의 공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빨리 할게요. 얘도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주형주조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요. 얘는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자, 한번 줄을 일단 쳐놓으세요. 얘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쭉 줄을 일단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동영상 멈추고 줄 쳐놓으면 되겠죠? 어찌됐든 이 뭐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자, 여기 주형주조법에 대한 건 여기 동영상이 있으니까 얘도 살펴보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회전주조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것으로 앞몰 이게 그 인서트를 또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부어서 앞몰드와 보이나요, 그림? 앞몰드와 순몰드를 일단 만들어요. 그럼 얘는 플라스틱 재질이겠죠. 그래서 이거 막 수백 개 또는 수천 개를 쫙 렌즈 회사 가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앞몰드와 순몰드만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똑같은 그 베이스 커브에 똑같은 도수에 똑같은 직경을 가진 렌즈를 뭐 수천 개, 수만 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몰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앞몰드에다가 렌즈 재질인 액체 상태의 모노머를 붓는 거죠. 그 다음에 순몰드, 이거 남았는데 순몰드를 같이 이용해서 뿡 하고 누르죠. 이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이제 모양, 전면과 후면이 만들어졌고 요 엣지 모양도 다 만들어졌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도 그 회전주조법에서 마찬가지로 자외선과 열을 조사해서 중압 반응을 일으켜서 고체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몰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회전주조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몰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얘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렌즈의 재원을 확인한다거나 건조 상태에서도 확인하고 또 렌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또 수화 상태에서도 렌즈의 재원, 그러니까 도수, 베이스 커브, 직경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렌즈에 이물질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수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근데 렌즈 케이스에다가 밀봉을 하고
또 멸균 과정을 거쳐서 안경원에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소프트 콘택 렌즈, 특히 일회용 렌즈의 99.9%는 전부 다 이 주영주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즘 잘 판매되지 않는 한 1%에서 좀 많게 보면 한 3% 정도의 그런 이제 병에 담겨 있는 일회용 렌즈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착용하는 렌즈들이 있어요. 일일 착용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렌즈들은 그 선반절삭법으로 가공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일회용 렌즈는 주영주조법 또는 뭐 회전주조법으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뭐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그런 렌즈들은 선반절삭법으로 만든다라고 일단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책 내용들은 한번 쭉 살펴보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면 좀 좋은 내용들 이렇게 내가 줄을 쳐놨으니까요.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업의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잘 보이죠? 자, 선반절삭법입니다. 장점은 선반을 이용해서 뭐 베이스컵을 깎고 싶은 대로 깎으니까 뭐 아까 회전주조법이나 주영주조법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딱 그 틀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틀과 좀 벗어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그 제조 공정에서 뭐 직경을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조금 더 깎으면 선반으로 깎으면 직경도 작아지고 베이스 커브도 뭐 아주 단위도 0.01mm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장점은 그래서 렌즈의 변수의 조정이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렌즈를 생산할 수 있다. 또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렌즈가 아니라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렌티큘러 가공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학부는 적고 주변부는 넓고 또 막 플러스 10디옵터짜리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 얇게 만들기 위한 뭐 렌티큘러 가공이라거나 뭐 특수한 형태의 모양 뭐 이런 것들도 선반으로 다 깎아서 만들 수 있고요. 컴퓨터에다가 그런 것만 다 입력하면 그 컴퓨터 수치에 맞춰서 아주 다양한 렌즈들을 만들 수 있다. 단점은 뾰족한 선반으로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표면이 울퉁불퉁 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착용하게 되면 착용감도 안 좋고 광학적인 성능이 떨어지니까 연마 공정이 꼭 필요하죠. 추가적으로 연마를 해야만 렌즈의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생산 단가도 아주 비싸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밑에 보면 특징에서 나오는 걸 보면 요거는 이제 렌즈 그 생산 과정을 정리한 거니까요. 후면을 가공해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한다고 했고 이게 첫 번째 공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렌즈의 전면을 가공하면서 굴절력을 형성한다는 걸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선반절삭법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하드 콘택트 렌즈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주조법은 아주 심플해요. 회전을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이 정말 표면이 극강으로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회전에서 원심력에서 쫙 하고 매끄럽게 퍼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고 그 조직 자체가 확대해서 봐도 아주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이물질, 특히 단백질 침착도 잘 안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착용감도 상당히 좋고 대량 생산 당연히 가능하죠. 막 회전할 수 있는 암몰드만 뭐 수백 개 만들어 놓으면 막 회전시키면서 거기다가 모노머만 붓고 열 자외선 가입해서 중압 반응 일으키고 하면 뭐 금방 한 번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일회용 렌즈 생산에 아주 적합하겠죠. 단점은 변수 조정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회전 속도에 따라서 도수를 만들어야 하고 또 회전 속도에 따라서 베이스 커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7.85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7.85를 정확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 조금 불가능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렌즈의 변수 조정이 어렵고 또 근시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회전 속도를 빨리 하면 이렇게 원심력에서 가장자리가 두꺼워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굴절력이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수가 그 마이너스 굴절력이 높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상당히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좀 착용감적인 좀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특징은 렌즈의 전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면은 이 앞 몰드의 형태에 따라서 생성이 되니까 구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렌즈의 후면은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원심력에서 점차 가장자리로 두꺼워지니까 후면은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근시도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영주조법은 이게 뭐
제작하기가 쉽고 뭐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 주형 주조 아니 그 회전 주조법보다 훨씬 더 그 대량 생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돼요. 또 그 회전 주조법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 속도에 따라 조정하다 보니까 이 변수 조정 같은 것도 어려운데 얘는 딱 앞몰드와 순몰드를 모두 만들잖아요. 여기다 액체 모노머 넣고 꽝 찍으면 요 틀의 모양대로 뭐 베이스 커브나 도수라거나 이런 직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생산 단가도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균일한 품질의 렌즈를 아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단점은 이게 그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못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뭐 이상하게 생긴 렌즈를 만들어야 한다 하면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몰드 형태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렌즈의 생산은 어렵고 또 초기에 이 몰드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오히려 선반 절삭법 같은 경우는 선반 기계만 하나 사면요, 뭐 추가적으로 몰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기계 값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추가 비용이 안 드는데 이 주형 주조법은 이 몰드를 만들고 또 몰드가 쓰다 보면 얘가 약간 열을 받고 하면 변형되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 교체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초기에 이 몰드를 만드는 이런 설비비라거나 또는 그 몰드를 만드는 기계 또 몰드 자체를 만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초기 비용이 좀 사실 비싸요. 선반 절삭법 같은 경우는 이 선반 뭐 한 2, 300만 원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 몰드 만드는 기계의 생산 그 장비 하면요. 보통 뭐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초기 생산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생산 단가는 렌즈 개별 생산 단가는 좀 저렴하다. 자, 여러 개의 몰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또 회전 주조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 몰드 생산 비용은 비싸겠죠. 회전 주조법은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얘는 앞몰드, 순몰드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몰드 생산 비용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법과 각각의 제조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본적인 제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내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상적으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안경사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조할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이런 제조법과 관련된 내용들, 각각의 제조법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제조법에 대한 그런 제조 공정이라거나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은 꼭 머릿속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10주차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